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오늘이 8월 26일 월요일이고요. 2개월 전쯤 이런 영상 올렸을 거예요. 또 3천만원 벌었습니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 지금 잔금을 받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시간은 한 9시 반 정도 됐는데 11시 약속이라서 한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쭉 안내, 책자, 작은 터치키, 큰 터치키, 패스키, 각종 이런 게 많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근데 실제로 경매지급을 받아서 팔아보면 그게 다 인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된 경우도 있고 원활하게 인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보통 관리실마다 다른데 2,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거든요, 키 한 개당. 그래서 도어락 키 없다라고 했을 때 전혀 팔 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관리실에 그냥 이야기하셔서 실비정산 해드린다고 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오늘 그렇거든요. 제가 명도로 해서 받았을 때는 도어락 키 중에서 큰 키 한 개밖에 없었고, 음식물 키, 패스 키, 도어락 경우 작은 터치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러려고 관리실이 있는 거니까. 공동주택의 편리함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파시려는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중개소에 계약을 하면 비품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소장님께 연락이 오거든요. 대신에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걸 없다고 해야지. 그럴 때는 속이거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인분께 미리 말씀드려도 되고 실비정산해 드리겠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집값이 얼마인데 그 정도는 실비정산해 드릴 수 있잖아요. 이익이 3천만원 보고 있는데 3천만원이면 누구의 연봉, 어느 직장인의 연봉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황을 보자면 아마 집을 가지신 분들은 답답하실 겁니다. 왜? 내 집은 안 오르니까. 왜 내 집은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일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집을 파시려고 한다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조금 더 미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대폭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곧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아이가 적게 태어났으면 8년 뒤에 초등학교 입학생도 적겠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착공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뭐다? 25년, 26년에 특히 경기도와 지방의 상급지 중심으로 해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너무 답답해서 집을 팔려고 고민이신 분 있거나, 아니면 1주택자시거나 집주인이신데 만약에 집이 안 팔려서 답답하시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통계를 보고 위안을 받고 조금 더 미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급 정책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즉슨 공급이 적다라는 거를 정부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좀 비틀어서 생각하는 방법이 좀 투자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한다. 이면에는 공급이 적구나,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필살기까지 쓰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치트키잖아요, 그린벨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제한적이다. 전 요즘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시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점점 체계화되면서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자산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부의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소득이 분명히 크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집을 살 때도 DSR이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후년에 아파트 값이 오르겠다라고 확신이 있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부채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지만 사실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통제되고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이거는 죽어사들에 끊긴 것 같은 느낌? 제가 20대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20대로 돌아가면 할래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지. 특히 첫걸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첫걸음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박탈감, 자산시장에 줄을 형성하고 있는 40, 60대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물론 그만큼 더 위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선택권이 줄어든 겁니다.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도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장인이 아니니까, 직장을 할 때 일이 재밌는 분이 있었죠. 일이 재밌을 때 24시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걸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아니면 금융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18시간 일하다 대신 월급 많이 달라, 나는 그만큼 성과급을 얻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낸 성과만큼 받겠다,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 5일째, 주 4일째, 근무 시간도 제한하고, 그러면 벌어들인 인컴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시급이 5만원이다 라고 해도 주 4일제가 되면 돈 모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어떻게 비틀어서 보더라도 20대 때 저는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돈 안 주면 직장 안 다니죠. 일이 재밌고 흥미롭고 그럼 좋겠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저는 자본주의에서 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월급을 점점 주 5일제, 주 4일제, 노동시간의 제한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자꾸 줄면 사다리가 끊어지잖아요. 주 5일제로 300 받고 있었는데 주 4일제로 바뀌면 더 많이 올라갈까요, 금액이? 쉽지 않을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 돈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시스템상으로 제한돼 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가 만약에 20대라고 하면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굳이 제가 카메라를 켜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뭐 2, 3천 버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이 세계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첫걸음이 40, 60대가 위험하니까 너 하지마 라는 명목하에 너무 제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모아서 자산을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만큼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고 그 빨리 모은 시드머니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적절한 자산에 잘 투자해 놓는 겁니다. 근데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것도 점점 제한되고 있고,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단과 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또 스트레스 DSR 한다고 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낮추는 게 좋겠죠. 사회초년생인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 20, 30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걸요. 왜 4, 5, 60대는 너희들은 다 써서 성장해 놓고 딱 이제 돈을 모으고 투자할 시기에는 그 사다리를 왜 끊어 놓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세대 간의 공정함? 그런 것이 좀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거를 뚫고 또 이겨내는 사람은 이겨내고 돈을 다 버는 사람은 벌겠죠. 하지만 점점 우리의 주거 사다리는 끊기고 있다. 저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20, 30대가 올라오려고 하면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도 점점 제한하고 있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도 제한하고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DSR 그 이상의 집담보가 아닌데 스트레스 DSR 왜 필요합니까? 내가 갚겠다는데, 내가 오후에 알바라도 해서 갚겠다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 자본주의에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 이런 20대 있을걸요. 이 자본주의에서 졸업하고 싶어서 20, 30, 40대 바짝 벌고 정말 있는 힘껏 달려보고 졸업하고 싶다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걸요. 난 하루에 9시간이 아니고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자본주의를 종결하고 싶다.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보통의 선택을 하면 보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보통의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신다면 결과는 보통일 확률이 너무 높겠죠. 20대, 30대 초반까지 최대한 시대를 모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투자를 잘해서 그거를 불려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이거를 좀 극복하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극복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대, 30대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중요하고, 단단하게 모은 시드머니를 좋은 방향으로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거, 그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지식을 쌓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좀 작아 보일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이제 회사에서 노동자로서 졸업하고 투자자나 사업가로서 살아가는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접 가본 것만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이 테크트리가 결국은 방향성가 맞더라고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제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20, 30대 경쟁자들은 이제 못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막아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은데, 근데 그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아니면 공정한 방향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서울로 이사를 가고 자산을 옮기는 것도 내가 조금 더 성장률이 높은 도시에서 살고만 있어도 그 성장률을 먹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 아니면 나는 투자적인 생각이 좀 더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성장률이 높은 도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의 성장률이 꺾이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 라고 하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점점 붙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세가 월세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게 매매가 상승을 전제를 하고 전세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도시에서는 점점 월세화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마저도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여느 선진국들과 못지않게 급격하게 월세화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란다지 않습니까?
한국 월세가 왜 이렇게 싸냐고. 그게 다 다주택자들 전세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다주택자들을 규제한다, 아니면 집주인들을 괴롭힌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월세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20대 30대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사회초년생 분들께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종종 임장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공유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에 보이지 않는 숨은 장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부동산 계약인데 30분 전에 도착해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붕 떴거든요. 미리 부동산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시간이 붕 떴을 때, 제가 만약 엔진차라면 시동을 계속 켜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엔진차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처럼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다릴 때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내가 할 업무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전기가 공급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굳이 엔진을 켤 필요가 없이 그냥 시동을 켜놓고 있어도 주변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동차가 멈췄을 때 또 하나의 라이프를 제공해 준다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미팅이 있다든지 이럴 때 10분 20분씩 붕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가 너무 좋다. 특히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엔진차 같은 경우는 한 20-30분씩 엔진을 켜놓고 에어컨을 돌리고 있으면 주변에 매캐한 매연이 생기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마 엔진을 켜고 있는지도 모를걸요. 에어컨이랑 난방을 켜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삶의 편의성이 좋아진다는 거, 거주성이 좋아진다는 거,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내 지하에 원룸이 한 개 생긴다, 작은 원룸이 한 개 생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유익하고 즐거운 전기차 생활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를 바꾸는 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는 소소한 영상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